자, 문 정권이요, 초반에 와이사스에 소매 거지고, 그 다음에 커피 잔 들고, 그리고 뭐 출근할 때 부인이 마중을 하고 이곳까지 나와서, 그러면서 직원들하고 식판 들고 밥을 먹고,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박근혜 이명박 보수 정권과 매우 다르다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점수를 엄청 땄습니다. 심지어 김정숙 씨는 무슨 공원동입니까? 그 빌다에서 이사 가려고 청와대로 할 때 한 아주머니가 민원이 있다 이렇게 찾아오니 라면이나 먹고 가라고 했다라는 말을 가지고도 이 미담이 되었고요. 별게 다 미담이 되었지요. 물론 부러워하면 지는 거고, 우리 보수가 그동안에 집권하는 동안에 많이 잘못한 점이 있다 보니 이 정권이 저런 걸 갖고 쇼를 해도 국민들이 저런 거를 좋아하고 먹혀들구나 하는 측면에서 그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집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 전부 실패해서 집권하고 저렇게 깜빵에 가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깜빵에 간 거가 실패예요. 듣기 싫어하지 말길 바래요. 성공했으면 왜 그렇게 갑니까? 이런 허접한 정권한테 뺏겨서 깜빵 가는 게 실패가 아니면 뭐가 실패입니까? 자, 근데 오늘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닙니다. 제 요지는요,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 진보 정권이다, 좌파 정권이다. 좌파는 자기들이 좌파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서 직접 민주주의다, 과거와 달리 격식이 없고 소탈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정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엄청나게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정책에서 그래도 국민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국민의 아쉬운 점을 알아주려고 하는 게 어디냐.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 정책이 실패해도 그래도 없는 사람 임금을 올려주려고 한 게 어디냐.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켜주려고 한 게 어디냐. 주 52시간 근무로 해서 일자리를 더 늘리고 무리하게 일을 못 시키게 하려는 게 어디냐. 과거는 재벌 편들다가 이제는 노동자나 서민들 편드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정권의 지지가 상당히 모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요, 그 모든 것이 쇼가 아니라면 진정성이 있어야 되죠. 대통령이 이렇게 뭐 잘한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표현한 부분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방탄소년단이 한국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에서 1위에 오르니까 문재인 SNS를 보내가지고 노래를 사랑하는 7소년과 소년들의 날개 아미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면서 제목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는 세계 젊은이들의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 꿈과 열정에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 Love Yourself 앨범이 미국 빌보드 1위에 오른 것을 축하한다. 영어가 아닌 언어로 12년 만이고 한국 가수 최초다 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어쨌든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걸 뭐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까 언론들도 여기저기서 또 앞다투어서 이제 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포털 사이트의 문팬 카페에서 엉뚱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는데요. 문 대통령 팬들이 주로 이렇게 활동하는 카페에서 이 방탄소년단, 지금 줄여서 보통 BTS라니까 BTS라 하겠습니다. BTS를 친일 적폐 가수로 몰아붙이는 글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유는 이랬다는데요. 이 문팬 카페의 한 회원이 일개 아이돌 주제에 벌써부터 대통령을 무시하는데 방관할 수 없다라는 글을 올려서요. 자, 이 사람은 좀 웃기네요. 지가 무슨 청와대에 근무합니까? 대통령 경호원입니까?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BTS 멤버들 대통령님이 친히 축전을 보내셨는데 답은 없는 건가요? 아미들한테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라를 위해 힘쓰는 우리 대통령님에게 감사 인사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왜 너네들 대통령 축전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이 입을 쳐닫고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달 30일 날 문 대통령이 보낸 거는 28일 날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30일 날 다음 카페에 회원이 또 방탄소년단 BTS가 문재인 축전에 답장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또 이 게시물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일부 회원들이 BTS가 문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건방지다. 어디 감히 하고 발끈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 권력자보다 권력의 으스러기에 있는 것들이 더 완장을 차고 지랄을 해서 권력자를 마시가게 했는데 이 또한 권력자의 흠이라고 봐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러면서 BTS를 이렇게 광고 모델로서는 광고주 푸마가 보낸 꽃다발과 케이크에만 트위터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다는 점을 또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그 과정에서 BTS가 29일 공식 팬 카페와 V앱 라이브 영상에서 빌보드 1위보다 더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대통령님께서 축전을 보내셨다라고 소감을 이미 밝혔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지만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패는 비난을 계속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방탄소년단은 3일 뒤에 그러니까 이 29, 30, 30일 1일 날이겠죠. 트위터에 문재인 대통령님 저희 BTS 빌보드 1위를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보도에 이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만 3,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모이면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자, 답장은 강제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이런 걸로 BTS는 잘못이 없다. 문재인 팬카페 젠틀제이는 저런 일로 방탄 욕하는 경우가 없었다. 문팬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나도 문팬이지만 저런 사람과 같은 취급받고 싶지는 않다. 여기가 수령님 우상 숭배하는 북한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다. 문팬 사이에 저런 극단주의자들을 혐오한다. 제발 대통령 이미지 먹칠하지 마라. 문퍼 속 좁은 사람들로 만들지 마라. 이런 식의 글들까지도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별거 아닌 해프닝이지만은요. 이게 지금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몰려다니면서요. 지금 드루킹이 적발된 부분에 이런 짓거리를 하던 일파가 적발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문재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무슨 뭐 뉴욕 메디슨 스퀘어입니까? 거기 광고 부분 말입니다. 그때 광고와 둘러싼 이 아주 지저분한 이야기까지도 등장하면서 지하철이니 국내 미국의 뉴욕까지 광고 내니 하면서 벌렸던 소동을 보면서요. 이게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보십니까? 진짜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려면요. 이런 작은 부분에서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기자 한 명이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대담을 할 때 뭐라 했습니까? 그때 100일 이후인가 그랬죠. 지금 100일요. 아, 너무 이 지지자들이 악한 댓글들을 단다 하니까 양념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절대 왕정처럼 되어가는 이런 흉악한 숭배 행위를 저지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이 뭡니까? 드루킹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장려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론을 만들어서 반대 진영을 초토화하고 심지어 일개 어린 가수들한테조차도 답을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들끼리 완전 애들 하나 죽이려고 달라들은 거 아닙니까? 계급품 물고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또 안 하면 어땠어요?
아니, 외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은 정치인이 자기 구미에 안 드니까 그 정치인이 왜 그 연예인을 이용을 하거나 뭘 좀 하려고 해도 싫다라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도 밝혀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 민주주의,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로버트 드니로가요, 트럼프 아구통을 날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해도 그걸 드니로를 체포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는요, 입만 열면 촛불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친위대, 옛날에 히틀러가 보면 이 돌격대라는 걸 만들고 친위대라는 걸 만들고 국가보안국을 만들고 그래서 지지자들을요, 열성 지지자들을 거의 깡패로 만들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해서 반대하는 진영을 주워 패고 겁을 주면서 장악했습니다. 그때는 SNS가 없이 오프라인에서만 다 만나고 연설하고 지지자를 끌어들이니까 그 오프라인에서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주변에 나중에 몇만 명의 깡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SS 진위대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돌격대 SA에서 시작했어요. 뭐가 다릅니까? 지금 몇만 명의 이런 SNS 깡패를 거느리고 온 사방에 몰려다니면서 지랄들을 하고 심지어 저한테도 지금 편의제 다음은 너다. 그 양반 요즘 고생하고 있는데 빨리 잘 오기를 바라고요. 구속까지 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인실에서 고생을 한다는데요. 변희재는 왜 1인실에 안 넣어줍니까? 이 더운 여름에요. 교도소, 구치소 가면요. 여름이 제일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사람끼리 붙어 있어야 따셔서 좋은데 여름에는 사람이 제일 싫은 그 6인실에 쳐넣나요? 어쨌거나 이 노무현 정권이 왜 망했는 줄 알아요? 노빠들이 하도 설치니까 그 폐악질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을 다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등을 돌릴 만한 사유들이 발생하니까요. 지금 이 문 정권도 마찬가지로요. 노 정권보다 훨씬 강화된 문파들의 폐악질이 결국 문 정권을 몰락시키고 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 무슬림이란 말 대신에 문슬림이라는 말을 하면서 일베보다 더한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혐오에 맞지 않는 일베충보다 문슬림충들이 훨씬 더 지독하다라는 이야기까지요. 딱 수준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이 정권을 떠받치면서 주변에 전부 군기 잡고 몰려다니면서 욕하고 제 지금 사이트에 봐도요. 고정 이름 한 20개가 들어오면서 지랄이고 간혹 가다가 가뭄에 콜나듯이 TV에 한번 나가면 생중계되는 유튜브에 보면 저 새끼 또 나왔다 빨리 빼라고 아주 몇십 명이 몰려다니면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가든 안 나가든 마음 비운 지 오래고 그런 데에 연연한다면 내가 이런 발언을 하겠어요? 너 엿대로 하되 이 썩은 놈들아 정신 좀 차려라. 어? 항상 햇살이 너네들 대가리 위에 있는 줄 알지만은 머지않아 너네들이 문슬림을 했다라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중에 쥐구멍에 숨을 날이 올 거다라는 게 두더지 새끼들처럼 내 틀림없이 예언을 한다. 정말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한번 보세요. 제 기본적으로 보수를 지향하지만은 보수의 잘못된 부분에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예? 옳은 건 옳고 틀린 건 틀렸다 이래야지. 이렇게 맹목적으로 마치 조폭들처럼 말을 못하게 온 사방으로 방송마다 몰려다니면서 지랄을 하고 더 나아가서 예? 온 기사마다 몰려다니면서 지랄을 하고 숭배 행위를 하고 이제 추앙까지 하면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봐요. 박사모 욕하는데 너희들이 박사모보다 몇십 배 더 악랄하고 저지르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한테 다 몰려와 나한테 상대해 줄게. 그러다 보니요. 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올해 5월 23일 얼마 전이지요. 김정숙 여사 남다른 적극 행보 여론평가 보니 이래가지고 이제 대통령 부인 여론조사까지 언론사가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김정숙 여사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내 외조에 힘쓰고 있다.
22일 미국 갔을 때 미국 주미 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하는가 하면 부통령 부인과 오찬 일정 등을 소화했다.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 요즘 영부인이란 말 안 쓴 지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론평가는 설문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데일리안이 지난해 11일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때 RN서치가 했는데 김정숙 씨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았다. 김정숙 씨의 지지율은 70.7%로 66.9%의 문재인보다 높았다. 부정평가도 문재인보다 적었다. 김정숙 씨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19.5로 27.1의 부정적 평가를 기록한 문재인에 비해 7.6포인트가 낮았다. 이거 한 개뿐만 아닙니다. 더 소개할 가치도 없어요. 세상에 이제 하다 김정숙 지지율까지 조사를 언론사들이 하고 자빠졌습니다. 이거 말라 합니까? 힐러리처럼 출마한대요?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임종석 지지율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70%. 이게 또 RN서치가 있어요. 여기는 와 이런 걸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썩 끼어서 이낙연 총리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 67.3%, 임종석의 이 지지율 이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59.5%, 반올림회가 60% 해가지고 이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 했냐? 올해 4월 4일 날 했습니다. 자, 이게 정말로 옳은 태도라고 보십니까? 하다못해 문 대통령이 유기견을 입양을 했지요. 토리라고 해가 그 까만 유기견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동물들에 대해서도요.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유기견을 청와대에 이 마당에 묶어 놓은 걸 보고 그 묶여가지고 고생했던 그 조그마한 강아지를 데려가 놓고 청와대에서 또 묶어놨나 하니까 그게 아니라 무슨 집무실에 와서 이렇게 뒹굴고 고양이하고 싸우기도 한다고 청와대가 해명했고 끝날 일이에요. 저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진 않습니다. 잘 뛰어놀고 지낸다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뭔가 하면 그렇게 유기견을 입양을 하면서 개를 키우는 수많은 애견인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점수를 땄는데 지금 그쪽에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바뀐 게 뭐냐는 거예요. 개고기 먹지 말라는 걸 법으로 만들었습니까? 그 사실 위생적으로도 안 좋아요. 지금 개고기는 불법 유통 아닙니까? 그렇다고 또 반려동물을 무조건 그냥 안락사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법을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권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에서 이 정권이 새로운 걸 내놓은 게 없어요. 그대로 방치되고 있고 그래요. 근데 상징적으로 한마디를 입양해 가서 아이고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이 저렇게 반려동물까지도 입양한 유기견까지도 입양한 대통령회가 점수를 땄으면 점수 딴 만큼 일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권의 모든 태도가 적극적으로 쇼하고 취임해서 일자리 상한판 올려놓고 일일 점검하겠다. 일일 상한판이라 이름 붙여놓고 그래 점검을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어요. 추경 11조 해달라고 해놓고 4조 해달라고 해놓고 그래 일자리가 뭐가 늘어났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권에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과거 노무현 정권이 망할 때 한마디로 노빠들의 위세에서 휩쓸리다가 그 앞에 선 사람은 다 뱃을 한 자리씩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치킨집, 통닭집, PC방, 노래방 하면서 노빠를 했지요. 그 중에 뭐 살만한 사람 별로 없었을 거라 봅니다. 다들 서민 생활이지요. 그래서 열렬하게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는데 노무현 정권 마지막에는 형편없이 무너져 갔습니다. 나중에 내가 노빠 했다라는 걸 말하기도 노사모 했다는 걸 말하기도 쑥스러웠을 거예요. 위에 있던 대가리들도 다 숨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는 불편했지만 지금 문바에 비교하면 노빠는 노무현 시대는 순수한 면이라도 있었고 아마추어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로 이 국민들을 쇼통으로 끌고 가면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데 BTS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요. 얼마나 이들이 비민주주의를 지향해가고 홍위병이나 이런 부분으로 한마디로 파퓰리즘에 의한
파쇼화 체제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절대 왕정 국가입니까? 대통령 비판하면 안 되고, 예? 담 늦게 설사했다 칩시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그러면 안 됩니까? 뭐든지 전부 광고형, 홍보형으로 일회성으로 거치고요. 지금 여름에 보신탕 철이 다 돼갑니다. 이제 막 개 잡아먹을 거예요. 그런데 유기견을 입양해서 그렇게 애견인이라고 본인을 선전해놓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정말로 민주주의적으로 진실로 이 정권이 일하기는 제가 볼 때 틀렸다는 겁니다. 왜? 지금 그 옆을 둘러싸고 있는 어마어마한 빠돌이들. 청와대는 안 그렇겠어요? 이들이요, 자기만의 함정에 빠져서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계속 그렇게 함정에 더 들어가길 바라요.